그런데 저는 어제 그 관훈 토론회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요 발언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일단 뭐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총선 패배 원인을 한동훈 대표에게 찾는 발언을 했어요. 보니까 지난 총선 패배 보수 정당이 생긴 이래 최악의 결과고 윤한 갈등의 부분이 컸다. 그리고 공천도 획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이거 다 반박할 수 있어요. 네. 자, 일단 지난 총선 패배가 보수 정당 생긴 이래 최악의 결과, 이 사실관계가 틀려요. 그 전 총선이 최악이었어요. 그랬나요? 103석이었습니다. 103석. 우리 쪽 무소속 합쳐도 107이었어요. 이번에 우리 108. 틀렸단 얘기죠. 그러네요. 이런 거 보좌를 잘 받아야 돼요. 이런 거 하나 틀리면은 발언의 신빙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일단 사실관계부터 파악해라. 예. 네, 좋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보좌하는 그 비대위 그리고 지도부에 이거 쓰시는 분들이 이거 잘 챙겼어야 하고, 그다음에 윤한 갈등의 부분이 총선 패배에 컸다. 그럼 이제 원인을 봐야죠. 그럼 한 대표가 갈등하고 싶어서 갈등을 했겠느냐. 그런 걸 짚어줘야 하죠. 물론 당대표 격이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고, 사실은 질문이 이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제가 다 보지는 않았는데. 네. 그다음에 공천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 게, 네. 한 대표가 12월 26일에 취임을 했어요. 그랬죠. 네. 중간에 좀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이미 공천의 얼개는 다 짜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 말씀은 한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와서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한 3월 20일 정도라고 봤을 때, 네. 그 정도 한 석 달 정도, 석 달도 안 되죠. 채. 한 80일, 90일 정도 사이에 공천을 다 바꿀 수 있었는데 한 게 이거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근데 바꿀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미 경선할 곳과 경선 안 하고 그대로 가는 부분 이런 거 현역위원회 컷탈락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고 룰도 다 정해져 놨기 때문에 한 대표가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공천을 한다? 일단 그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일단 짜놓은 판에 들어오셨었네요. 네, 그렇죠. 네. 어떤 룰을 바꿔서 뭔가 바뀔 수 있을 만한 예를 들어 신인이 조금 더 용이하게 출마하게 한다든지 그런 작용을 할 만한 시간도 없었고 힘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이것을 기획하는 단계에 있었던 분은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맞지 않고, 이 역시 사실관계 확인이 이제 몇 명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비례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례대표 공천은 어떻게 된 거냐. 누구는 한 대표 픽 아니냐. 누구는 들어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들어오고 이 사람은 안 들어오고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것조차. 자, 비례대표 보세요. 여남으로 돼요. 일단. 거기서부터 제약에 들어가요. 누군가가 그렇게 탁 꽂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남 때문에 일단은. 네. 그렇죠. 성별이 껴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몇 명 바뀌는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들어왔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상태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을 공천하는 시점에서는 한 대표가 지역구 유세를 다니느라고 거의 중앙당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단 말입니다. 기억이 나네요. 이미 정말. 동네 돌아다니고 있을 때예요. 엄청 동선을 활발하게 다니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실질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이 안 된 말을 그냥 이거 하고 조정훈 의원이 만들었다는 백서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거기도 사실관계가 다 있긴 있을 겁니다. 물론 2조 심판 얘기해서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이유를 더 많이 찾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4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통령 담화에서 의료개혁 관련해서 우리가 59분인가 대통령 말씀을 듣고서는 다들 절망했어요. 그런 거는 싹 다 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 지점도 좀 확인하고 싶은데, 비상계엄 선포 당일 현장에 있었더라면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저와 똑같은 정보만 가지고 있었을 텐데 바로 위법이다라고 얘기했던 거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한다. 와, 이거는 저는 진짜 국민으로서 좀 화가 났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안 하셔도 되는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네. 일단 본인이 비대위원장 될 때 서면으로 처음 입장문을 냈어요. 취임하는 날. 네. 그때 첫 문장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한 거였습니다. 물론 어제도 비슷한 얘기는 했어요. 비상계엄은 과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는데,
당을 대표하는 입장에서는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바꾼 걸로 보이진 않아요. 그럼 뒤에 발언들은 뭐냐? 용산구 국회의원으로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한 말이다. 네. 예. 지역에 있는 저희 당 당원이라든지 네. 일부 그리고 뭐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 탄핵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발언이지 당대표로서 이런 얘기 했다고는 보지 않는데 아까 신동욱 대변인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 그렇죠.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관훈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발언으로 한정을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비대위원장의 이러한 발언 또 신동욱 대변인의 이러한 발언이 어쨌든 당을 대표하는 분들의 발언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진행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다 유리하게 작용을 할까요? 어떻게 아니요, 보세요? 절대 그렇지가 네. 않고 그게 걱정이죠,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대표의 계엄과 관련한 행적, 발언 이런 것들이 더 선명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네. 계엄을 실행한 지가 지금 한 70일 정도 더 지났잖아요. 네. 많이 기억이 옅어질 때가 됐는데 처음하고 완전히 다른 입장으로 돌아선 사람들이 많다는 것 또한 네.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탄핵이 인용되냐 결정되냐 이후에 나올 얘기긴 하겠지만 네. 제가 판단할 때는 한동훈 대표의 당시에 용감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용감했던 거 이상 훨씬 더 큰 의미로 다가올 날이 곧 온다. 그랬을 때 네. 밑에 대비되는 것으로 깔아주는 발언들이 이런 것이다. 나경원 의원의 자숙 발언, 윤상현 의원의 발언, 네. 그다음 권영세 의원의 이런 계엄에 대한 또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한 뭔가 논리적이지 않은 발언. 이 대비가 되죠. 그렇죠. 예. 극명하게 딱 보이죠, 사실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자꾸 떠올리게 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네, 네, 좋습니다.